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를 무시하던 영국 귀족 출신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된 귀족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 캐서린 윈저입니다. 영국 요크셔 출신 귀족 가문 출신으로 왕립예술학교 이사장입니다. 저에겐 아들 한 명이 있어요. 제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동양의 작은 나라 출신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300년 된 윈저가의 요크셔 저택 창가에 서서 도착하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또다시 그 아시아 며느리가 오고 있다니 마음이 무거웠죠. 제 아들 루퍼트가 어쩌다 저런 선택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레이디 캐서린, 손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표정을 가다듬고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왕립예술학교 이사장으로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제가 받은 교육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루퍼트와 이수연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꽤 정갈해 보였지만 우리 가문의 전통적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죠. 이수연, 비행기 여행은 어땠니? 아시아에서 오는 길이 꽤 멀었을 텐데. 저는 아시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정확히 아시아의 어디에 위치한 나라인지도 관심이 없었죠. 인천에서 런던까지 직항이라 편안했습니다. 요즘은 한국과 영국의 교류가 활발해져서 비행편도 많아졌어요. 이수현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표면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구나. 너희 나라가 최근에 많이 발전했다더구나. 특히 그 휴대폰과 자동차였던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녀의 배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하고 싶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다음 달 베트남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수현은 아시아 출신이니 현지 적응에 도움이 되겠구나. 아시아 국가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물론 한국과 베트남이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수연에게 작은 불편함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저는 루퍼트가 한국 여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의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 결혼이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일주일쯤이야.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저는 중얼거렸지만 운명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향해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앞장섰습니다. 영국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루퍼트와 이수연이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국 여권은 어디서나 가장 빠른 입국이 가능하지.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해외여행 경험에서 늘 그래왔으니까요. 영국 여권의 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여러 줄로 나뉜 입국 심사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외국인 줄로 향했고 루퍼트와 이수연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수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저쪽으로 가볼게요. 한국 여권 소지자 전용 레인이 있네요. 제 시선이 그녀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고 정말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라는 특별 레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의아함이 밀려왔습니다. 전용 레인이라니. 베트남에서 한국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니? 제 목소리에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났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네. 한국과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해졌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급증하면서요. 이수현이 대답하고 특별 레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단 3명만 줄을 서 있었고 저희가 선 줄에는 이미 20명은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언제나 우대받던 제가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루퍼트와 함께 줄에 서서 기다리며 이수현이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기다림 구역에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하며 여유롭게 기다리는 중이었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15분이 지나도록 저희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마침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이수연에게 합류했을 때 저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명 불만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감정이었죠. 어떻게 된 일이니? 어째서 한국 여권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제 질문에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영국이 세계 어디서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왔던 제 신념이 작게나마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특별한 경제 협력 관계에 있어요. 양국 간 교역량이 연간 700억 달러가 넘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두고 있죠. 이수연의 설명은 사실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제적 현실은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달랐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한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차량 기사가 이수연을 보자 특별히 공손하게 한국어로 인사하며 한국어로 된 관광 안내서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특이하네요. 영어 안내서는 없나요? 제가 물었고 기사는 영어로 된 안내서도 꺼내주었지만 한국어 버전보다 훨씬 얇고 정보가 적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베트남 관광객 중 한국인 비율이 매우 높아요. 작년에는 4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수연이 설명했지만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인보다 한국인 관광객이 더 많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노이 시내로 향하는 길에 기사는 이수연에게 특별히 친절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과 한국 기업들이 있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설명해 주었죠. 그런데 저와 루퍼트에게는 기본적인 안내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기사님, 혹시 영국 관련 장소도 있나요? 영국 식당이나 영국 기업들이 있는 곳이요? 제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났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영국 레스토랑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주로 외국인 거주 지역에 있어요. 한국 식당은 거의 모든 구역에 있죠.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한글 간판만 있는 상점가도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 경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이렇게 큰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죠. 호텔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성급 호텔의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먼저 인사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거지? 저는 눈을 크게 뜨며 이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 같네요. 보통 아시아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먼저 한국어로 인사하나 봐요. 이수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런던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영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먼저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체크인 과정에서도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 왕립예술학교 이사장이라는 신분을 언급했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그저 공손한 미소와 고개 끄덕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수연이 한성기공의 해외사업 전략팀 부장이라고 말하자 직원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성기공이요? 베트남 남부에 공장이 있는 그 회사인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직원은 갑자기 더 친절해졌고 심지어 매니저까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제 사회적 지위가 이수연보다 낮게 취급받는 듯한 느낌이었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네. 베트남은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한국의 존재감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제 목소리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영국이 아니라. 그리고 현재는 한국이 베트남의 주요 경제 파트너 중 하나랍니다. 이수연의 설명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도 당혹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국제관계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현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영국의 위상을 의심한 적 없는 저에게 오늘의 경험은 작지만 의미 있는 충격이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캐서린, 괜찮으세요? 루퍼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다 괜찮아. 그저 시차 때문에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사실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영국의 세계적 위상,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을 때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메뉴판이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세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한국어 메뉴판이 가장 두껍고 상세했습니다. 한국어 메뉴판이 왜 이렇게 자세한 거지? 제가 물었고 종업원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특히 비즈니스 손님들이요. 그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며 한국의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실제로 한국인 가족들과 비즈니스맨들이 여러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영국인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현실과 제 인식 사이의 간극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이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이수연, 정말로 한국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거니? 영국보다도 제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편견 없이 그녀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양국 간 교류도 활발해요. 물론 영국도 중요한 파트너지만 아시아 내에서의 역학관계는 조금 다르답니다. 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연의 대답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객실에 돌아와 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창가에 서서 하노이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이런 기업들의 존재감이 영국 기업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지?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왕립예술학교 이사장이라는 직함, 영국 귀족이라는 배경이, 이곳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늘 그저 한국의 회사원이라고 생각했던 이수연이 실제로는 이곳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루퍼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녀들에게 평생 가르쳐온 가치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영국인은 세계 어디서나 존중받는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은 최고다. 이런 믿음들이 실제 세계에서는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여행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제 세계관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공식 방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수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단지 아시아 출신 며느리로만 보았던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성과 역량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것은 제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다낭의 국제산업기술 박람회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과는 구석의 작은 부스로 자리했고 한국과는 중앙의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이수연의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수연 마이너스 한성기공 해외사업 전략 담당 이사, 한마이너스 베트남 산업협력위원회 공동의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사라고, 공동의장, 이게 무슨 뜻이지? 당신은 그저 부장이라고 했잖아요. 부장이 제 공식 직함이지만 해외에서는 이사로 통합니다. 그리고 한마이너스 베트남 산업협력위원회는 제가 3년 전부터 활동해온 단체예요. VIP룸에서는 베트남 산업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이수연을 존경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발표를 위해 자리를 떠나자 저는 루퍼트에게 물었습니다. 루퍼트, 이수연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몰랐어.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어머니, 수연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신의 업적이나 지위에 대해 과시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수연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동안 얼마나 그녀를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비즈니스 리더였던 것입니다. 발표 후 호텔 발코니에서 저는 이수연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수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된 걸까요? 이수연은 한강의 기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과 60년 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교육에 대한 열정,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부지런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 음악 같은 문화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더군요. 그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수연은 한류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녀의 지식과 통찰력에 감명받았습니다. 이수연, 사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아시아 출신의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영국의 귀족 가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을 통해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세계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었군요. 다낭의 현대적인 쇼핑몰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삼성, LG, 올리브영 등 한국 브랜드들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영국 브랜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과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선호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류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영국보다 훨씬 크다는 현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수연,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을 단지 아시아 출신 며느리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네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요. 어쩌면 왕립예술학교도 좀 더 국제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낭 비치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수현과 함께 산책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수현, 사실 이 여행 전에는 당신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이 여정은 내 교양과 인식이 얼마나 한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줬어요.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한쪽으로 치우친 좁은 시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수연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레이디 캐서린,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영국 귀족 가문의 며느리로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벽이 무너지고 이수연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한 달 후, 저는 요크셔 저택에 이수연의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준비했고 한국 전통 공예품과 현대 미술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왕립예술학교에서 한국문화주간을 제안했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계획을 설명했고 윈저 가문의 갤러리에 동서양 문화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손녀 에밀리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 이모가 어디서 왔든 그건 곧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뿌리란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야. 귀족 친구들에게도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가장 배워야 할 나라예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방식은 우리도 본받을 만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수연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법을 배웠고 제 편견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수연을 아시아 출신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로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 스토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